앉아서 세계 속으로입니다. 저희는 걸어서 아니에요. 앉아서 첫 번째 여행지는 폴란드로 가보겠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이색 대회가 열렸어요. 트램이 달려와서 공을 건드리자 거대한 볼링핀이 와르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트램 운전사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종목도 다양합니다. 눈 감고 운전하기, 승객이 있는 위치에 한 번에 정차하기, 볼링의 당구까지. 저거 좀 자신 있어요, 저는. 종목만 10가지라고 합니다. 폴란드 각지에서 모인 12개의 이 트램 운전사 팀이 출전을 했습니다. 대회 우승자는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세계 대회에 출전한다고 합니다. 야, 세상에 이런 대회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자, 눈 감고 운전하기, 승객이 있는 곳에 한 번에 정차하기, 트램으로 당구 볼링. 이렇게 되면요, 사실은 우리 코레일에 그 한국지하철공사나 코레일에 조영치 변호사님, 네네. 기관사, 베테랑 기관사님들 대단하거든요. 슬라이딩 도어에 문틈까지 맞춰서 세워요. 대단히 이게 전자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관사 분들이 그 슬라이딩 도어 있잖아요. 왜냐면 그거 안 맞으면 아저씨들 화내거든요. 우리 기관사님들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같고 그다음에 저도 사실 저런 대회 있다라고 하는 건 처음 봤는데 처음 봤죠. 그런데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즘은 자율주행이 그 대세 아닙니까? 네네네. 그 심지어 차를 갖다가 샀는데 탁송된 것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했었지만 그런 세상인데 저런 대회가 있구나. 참 극과 극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자율주행이 발전해도 결국은 사람이 정교하게 그리고 더 안전하게 이 트램 등을 운행할 수 있다라는 어떤 시사점도 있어 보여요. 양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런 이색적인 대회로 이제 트램에 대한 좀 이제 인식 그리고 좀 안전성이나 이런 걸 좀 개선하고 좀 이제 의식을 좀 고취시키는 면이 있다는 면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렇게 트램이 좀 이렇게 상용화되고 활성화된 상태는 아니니까 저게 우리 코레일 기관사분들도 참가 자격이 되나? 약간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 근데 네. 하여튼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저는 이제 세계 대회를 또 오스트리아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그 대회 결과도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앉아서 세계 속으로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달 27일 중국 구이저우성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집니다. 놀란 사람들이 머리를 감싸주고 급히 도망갑니다. 정체는 중식 주방용 칼. 저거예요. 도대체 칼이 어디서 왜 떨어진 걸까?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건 좀 심각한 범죄로 보이는데 단순 사고가 아니라면 말이죠. 누리꾼들도 고의성이 짙어 보인다. 칼이 조금만 옆으로 떨어졌다면 사람이 죽었을 것이다. 살인 미수다. 중국 경찰 공안이죠.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이다. CCTV 분석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지금 정치 변호사님 어떤 의도가 있는 투척이었다면 이건 범죄로 볼 수 있어요. 저건 살인 미수가 될 것 같습니다. 살인 미수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 위에서 떨어지는 거는요. 풍선에 물을 담아서 떨어뜨려도 그거 맞으면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그 이상의 피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흉기를 저렇게 던졌다라고 하는 거는 참 희한하다.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모방 범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중국 가본 김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로 가보겠습니다. 개장을 앞둔 상하이의 레고랜드. 여기가 4D 극장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4D라고 해도 물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요. 관객들이 황급히 밖으로 나가는데 우산을 편 사람도 있습니다. 개장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컴퓨터 오작동으로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내린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흘 전에는 롤러코스터가 멈춰서는 사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 날짜에 개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사고가 없도록 만발의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전재 의원님 4D 영화관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쁘셔서 워낙. 그러니까 이게 3D보다 이제 4D잖아요. 흔들리기도 하고 바람이 좀 나오기도 하고 네네. 이 오감이 하나 더 추가된 건데 4D 극장에서 물이 떨어져서 처음엔 비 오나? 영화 중에 비 오나가 그게 아니라 오작동이다.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하죠. 특히 이제 놀이시설에서 간간히 어떤 건 사고가 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부상자나 사망 사고까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누수가 이제 뭐 된다는 것은 뭐 이것은 또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수가 있고 천장에서 아무튼 뭐가 이렇게 확 떨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지금 굉장히 이런 것의 일회성이 뭐로 끝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치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엔 인도네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앉아서 세계 속으로입니다. 지난달 2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 비바람이 부는 활주로 비행기가 휘청입니다. 착륙을 시도하는데요.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채 앞바퀴가 들려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행히 항공기는 균형을 되찾고 마찰 때문에 바닥면에서 연기를 뿜으며 이렇게 급제동을 합니다. 속도를 줄이고 긴급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다행히도 승객 177명은 전원 생존했다고 합니다. 한편 다른 곳에선 비행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베트남으로 가보겠습니다. 베트남에선 항공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27일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 공항 활주로 이동하던 비행기가 이렇게 충돌을 했는데 보잉 787이 에어버스의 꼬리 부분을 뚫고 지나간 겁니다. 마치 칼로 벤 듯 꼬리 날개가 이렇게 절단이 됐습니다. 이 두 여객기는 같은 회사의 비행기라고 합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조종사 4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칼싸움하는 줄 알았어요. 김유정 의원님. 예, 비행기끼리 칼싸움하는 줄 알았어요. 날개가 지금 상당히 지금 부서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렇게 베일 수도 있군요. 예, 다행히 승객들 부상이 없어서 다행인데 저 주차하고 있는 저 에어버스가 주차를 불법 주차했다는 거예요. 서 있지 않아야 될 장소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칼에 베어진, 네, 베어진, 네, 네, 꼬리 네. 날개가 베어진. 네, 그래서 조종사 4명이 다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하여튼 차량도 그렇고요, 비행기도 그렇고요. 정확한 장소에 주차를 잘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정주차의 중요성. 앉아서 세계 속으로 다녀왔습니다.